자, 이런 가운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좀 조용히 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데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생일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트라우마 생기겠다. 그러면서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상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글들, 연일 밝히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본인 입장들, 민주당에서조차 이거는 2차 가해성 발언 아니냐, 좀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예 공개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대변인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본인의 SNS에 생일 케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될 것 같다. 이거 누가 봐도 그 지금 고소인 여성을 향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 본인 항변을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앵커님 지적 주신 대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네. 뭐 직급이나 이런 부분 이제 헤아리지 않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소회를 옮긴 건데 이게 보좌진과 또 의원의 좀 편히 뭐 밥을 먹는 자리였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한 자세와 태도가 좀 견지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이고 또 본인은 SNS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고소인 여성은 꽁꽁 숨어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오직 경찰에 가서 호소하는 게 전부거든요.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의 그 상황이 늘 이렇습니다. 남성은 굉장히 떳떳하고 공개적이고 공격적이고 여성은 지금까지 뭐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뭐 성 수치심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계속 불리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건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가장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했잖아요. 처벌 강화법도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행위들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법안에 나온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저는 인격살이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급이 맞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옛날 선인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보좌관의 8급 보좌관은 급이 다릅니까? 재선 의원과 만나서 안 된 그런 계층과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건 네. 보좌관들에 대한 진짜 그 뭐 폄하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권위적인 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또 다른 3차, 4차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이 지금 이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요, 요즘 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인사청탁 문자 논란, 현지 누나 문자 논란, 그리고 이 성추행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법개혁의 동력마저도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수현 대변인이요, 현재 사안들에 대해서 당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히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지금 1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윤리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진행 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감찰의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경찰 수사와 함께 나올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연일 거센 공격을 퍼붓던 국민의힘도 이제 할 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민의힘 소속, 같은 당 소속이죠. 구의원, 여성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보도 이후에 손범규 전 대변인은요, 사의를 표했고 국민의힘 당대표도 즉각 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요,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리감찰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구 의원 주장에 따르면요, 지난 9월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손범규 전 대변인은 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A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윤리감찰은 열흘이 넘도록 잠잠하고 또 국민의힘도 손범규 전 대변인의 이 성추행 의혹, 우리 채널A가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여야를 할 것 없이 다 지탄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그 구의원 분의 이 심정을 제가 뭐 감히 헤아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당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보면 이게 좀 일단락이 되면 형사고소까지 갈지 여부를 저울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조치가 없었고 그 이후에 형사고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단 윤리감찰단이 당내 기구긴 합니다만 이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위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당의 지도부의 입김과는 좀 무관하게 가 있어서 함부로 또 언급하는 것을 지도부도 좀 주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이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어떻게 함부로 비난을 하고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은 사안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